물리학 1의 첫 단원은 역학과 에너지입니다. 단원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간단히 단원 전체를 대강 살펴볼게요. 여기 이 개관이라는 말의 의미가 전체를 대강 살피다 라는 뜻이죠. 16세기 르네상스 시대 이후에 갈릴레오, 케플러, 뉴튼, 더 20세기 아인슈타인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과학자들이 물체 운동에 관하여 이론적 체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 단원에서는 그 노력의 결과 일부인 역학의 기초를 배울 텐데요. 뉴턴의 운동법칙, 운동량 보존법칙 등으로 물체 운동을 이해하고 에너지 보존 법칙과 연력학 법칙을 통해서 에너지 개념을 배우게 될 겁니다. 또한 특수 상대성 이론으로 상대적인 운동에 따라 시간과 길이가 달라질 수 있다는 현대적인 시공간의 개념과 질량 에너지의 동등성을 알아보게 될 겁니다. 이 단원과 관련 있는 3명의 물리학자를 살펴볼게요. 이 세 사람은 거인이라고 불러도 좋을 만큼 과학사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친 인물들입니다. 첫 번째 거인은 갈릴레오 갈릴레이예요. 갈릴레오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실험으로 손꼽히는 빈년 실험을 통해서 최초로 실험기구를 제작해서 변인을 통제하는 과학적 방법을 제안했어요. 이 실험기구는 쇠구슬이 굴러가면서 경사면을 따라 설치되어 있는 종을 건드리게 만든 거예요. 종소리의 간격이 일정하도록 종과 종 사이의 간격을 조정하고 종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는 거죠. 쇠구슬이 내려가면서 점점 빨라질 테니 종과 종 사이의 간격은 경사면을 따라 더 커지겠죠. 그렇다면 이때 종 사이의 거리는 어떤 물리량을 의미하게 될까요? 사실 이 실험기구는 지금 보면 매우 투박합니다. 아주 정확하지도 않죠. 진짜 갈릴레오가 위대한 점은 이렇게 투박한 실험기구로 대단히 많은 그리고 매우 유용한 데이터를 얻어내는 상상력과 실행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주자는 뉴턴입니다. 뉴턴은 고대 그리스 시대로부터 서로 다른 운동으로 여겨졌던 우주의 운동과 지상의 운동을 동일한 운동 법칙과 중력으로 설명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학을 비롯한 과학의 가장 큰 특징은 별개의 다른 현상을 하나의 원인으로 설명하는 것이고 그것을 되도록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요. 이 두 가지 자연과학의 방법론을 확립한 게 바로 뉴턴입니다. 갈릴레오는 수학적으로는 표현하려 하였지만 운동의 원인은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뉴턴의 영향력은 워낙 막강해서 인간이 수학적, 합리적, 경험적, 실험적 방법을 통해서 자연세계를 통제하고 지배할 수 있다는 자연관을 확산시켰고 그런 계몽주의로 나아가는 데 일조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은 과학자 하면 누구에게나 떠오르는 아인슈타인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상대성 원리를 제안해서 수세기를 지배한 뉴턴의 고전역학을 무너뜨리고 현대 물리학의 새로운 세계관을 수립하는 데 공헌했어요. 상대성 원리는 일정한 속도로 운동할 때를 기술하는 특수 상대론과 속도가 변화할 때를 기술하는 일반 상대론으로 나뉘는데요. 우리는 1905년 발표한 특수상대론의 결론적인 내용을 주로 배우게 될 거예요. 그림에서 보듯이 특수상대론의 가장 큰 전제는 어떤 것도 빛보다 빠를 수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 단원과 관련된 세 사람의 물리학자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은 이 세 사람 중 물리학의 발전에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을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배울 내용은 여러 가지 물체의 운동입니다. 아마도 3시간 정도에 나눠서 공부할 것 같아요. 학습 목표입니다. 여러 가지 물체의 운동 사례를 찾아 이를 속력의 변화와 운동 변화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입니다. 그러니까 운동은 속력이 변하는 것과 운동 방향이 변화한 것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그 두 가지가 다 변화하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 경우의 운동을 잘 구분하는 것이 여러 가지 물체 운동의 학습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한 연계를 살펴봅시다. 이미 초등학교와 중학교 때 속력과 등속 운동을 배웠었습니다. 기억이 날까요? 특히 중3 때 운동과 에너지 단원에서 등속 운동과 자유낙하 운동을 통해 시간, 거리, 시간, 속력의 관계를 학습했었습니다. 이 단원은 이전에 배운 것을 복습하면서 가속도와 등가속도 운동을 다룹니다. 가속도 운동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힘이죠. 다음 단원에서는 이 힘과 뉴턴의 운동 법칙을 배우게 될 거예요. 영상을 잠깐 봅시다. 우와! 빨라진다! 느려진다. 야, 내려간다. 역시 짜릿해. 또 타야지. 이미 테스트 수업에서 생각 나누기 과제를 했었죠. 간단하게 댓글로 이미지를 업로드하라는 연습을 했는데요. 많은 친구들이 댓글을 달지 않았습니다. 공지가 된 대로 댓글이나 리로 올리는 과제들은 직접 평가에 반영하지는 않지만 교과 세특의 근거로 사용될 테니 가급적 작성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생각 나누기의 주제는 놀이공원의 놀이기구에 따라 속력과 운동 방향이 어떻게 변하는지 써보는 것이었어요. 도입 영상에 있던 바이킹을 한번 예로 볼 거예요. 바이킹은 모터가 연결된 롤러가 배 밑부분에 있어서 배를 진행 방향으로 밀어주면 공중으로 배가 올라가게 됩니다. 올라갔던 배가 중력에 의해 내려오면 다시 롤러가 반대 방향으로 밀어주어 반대쪽 공중으로 올라가게 되고 이것이 반복되는 거죠. 배에 탄 사람은 속도의 변화, 즉 가속도를 느끼게 됩니다. 공중에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속력이 빨라지고 위로 올라갈수록 속력이 느려지는 거죠. 배 운동 경로가 곡선이기 때문에 운동 방향도 계속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이킹의 운동은 속력과 운동 방향이 모두 변하는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연속적인 사진들을 볼 건데요. 어떤 상황인지 한번 추측하면서 봅시다. 어떤 상황이죠? 네. 어떤 탈 것에서 정지해 있다가 갑작스레 출발했다 다시 멈춘 것 같아요. 어떻게 할 수 있죠? 네. 처음에는 뒤로 몸이 젖혀졌다가 다음에는 앞으로 이렇게 움직였죠. 여러분이 버스를 타는 상황을 생각해 보면 쉽게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지상에서 가장 빠른 사나이로 알려진 JP 스텝 대령이에요. 군인이죠. 스텝 대령이 탔던 것은 로켓 썰매입니다. 5초 이내에 1017km/h의 속력에 이르렀다고 해요. 사진만 봐도 고통이 상당해 보이는데요. 이 사람은 왜 이런 짓을 한 걸까요? 궁금하죠? 이건 조금 이따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의 몸은 가속도 운동, 그러니까 속도가 변하는 운동에는 반응을 하지만 속도 자체에는 반응을 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속도가 일정하기만 하다면 우리는 정지해 있는 것과 시속 1017km/h의 속도로 움직이는 것을 구분할 수 없다는 거죠. 사실 속도가 일정한 운동을 경험하기 쉽지는 않지만 이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놀이공원에서 우리의 심장을 쿵쾅거리게 만드는 건 바로 그 속도의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서 생기는 거죠. 보통 롤러코스터를 타면 3G의 가속도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때 G는 뭘까요? 네, 일반적으로 알려진 이 G는 9.8m/s 제곱입니다. 네, 이 G는 중력 가속도의 크기를 말하죠. 3G라고 하면 중력 가속도의 3배, 약 30m/s 제곱의 가속도라는 의미예요. 우리 몸에 내 몸무게의 3배에 달하는 힘이 순간적으로 작용하는 거죠. 또 다른 궁금증이 생겼네요. 우리 몸은 어떻게 속도의 변화를 느끼는 걸까요? 이것도 조금 이따가 살펴보도록 합시다. 여기서 잠깐 알파벳 G를 이렇게 G로도 쓰고 또 G로도 쓰기도 하죠. 하나는 기울여 쓴 거고 하나는 기울이지 않고 쓴 알파벳 G의 소문자입니다. 이 둘은 모두 중력 가속도의 의미로 사용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흔히 물리에서 알파벳 한 글자를 사용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하나는 단위입니다. 단위란 물리량을 측정하여 정량적으로 나타낼 때 어떤 기준량의 몇 배인가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때 이 기준량을 단위라고 하죠. 가령 막대의 길이 1.3m라고 하면 이 막대는 단위 1m의 1.3배 되는 길이라는 의미인 거죠. 통상 1은 곱해도 자기 자신이 되기 때문에 1은 빼고 소문자 m을 길이의 단위인 미터라고 부릅니다. 원칙은 숫자와 단위 사이에 반칸, 그러니까 2분의 1칸을 띄워서 쓰게 되어 있어요. 표기는 일반적으로 영어 소문자로 쓰고 로만체 또는 정체라고 씁니다. 로만체 정체란 기울이지 않고 똑바로 쓴 걸 말하죠.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미터, 칼로리, L은 뭐죠? 킬로그램, 세크, 그리고 대문자들이 있는데요.
얘네들은 왜 대문자로 쓰는 걸까요? 읽기로는 NAJW가 아니라 뉴턴, 암페어, 줄, 와트로 읽어요. 이 단위들의 공통점은 바로 사람 이름이라는 점입니다. 뉴턴은 잘 알 테고요. 암페어는 프랑스 물리학자인 앙페르의 영어식 발음이죠. 줄은 에너지 법칙을 발견한 영국의 물리학자고요. 와트는 증기기관차를 개량하는 데 공헌한 영국의 제임스 와트에서 따온 겁니다. 여하튼 NAJW를 읽으면 절대로 안 되겠죠. 그럼 이 L은 뭘까요? 네, 부피의 단위인 리터죠. 그럼 리터도 사람 이름일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리터를 소문자 L로 쓰면 숫자 1과 잘 구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대문자 L로 쓰는 거죠. 바로 옆에 있는 칼로리의 소문자 L을 보면 짐작이 될 것 같습니다. 알파벳 글자 하나를 사용하는 또 한 가지 방식은 바로 기호입니다. 기호란 어떠한 뜻을 나타내기 위해 쓰이는 부호, 문자, 표지 따위를 통틀어 이루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길게 쓰이는 단어를 글자 하나로 약속하여 쓰는 거예요. 약자라고도 하죠. 기호의 표기는 굳이 소문자를 고집하지는 않고 관행을 따르는 경향이 큽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이탈릭체, 그러니까 기울여서 써서 단위와 구분해요. 사체에서 이 사자가 기울여 쓴 글자체를 말하는 거죠. 가령 이 J는 정체로 쓰면 에너지의 단위인 주울이지만 기울여 쓰면 보통 충격량의 기호로 사용돼요. P는 일률, I는 전류, 혹은 파동의 세기로도 사용됩니다. W는 일, T는 시간, 소문자 S는 위치의 기호로 쓰이죠. 이 S도 정체로 쓰면 시간이 되겠죠? 시간의 단위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두 지의 의미를 알겠죠? 기울여서 쓴 사체로 쓴 이 G는 앞서 말한 대로 중력 가속도이고요. 정체로 쓴 이 G는 바로 질량의 단위인 g입니다. 물리교과서는 대부분 이렇게 단위와 기호를 엄격히 구분해서 표기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단위인지 기호인지 헷갈리기 때문이죠. 하지만 문제집이나 다른 책들은 종종 이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이 기호와 단위를 명확히 구분해야 물리를 공부하는 데 조금 수월하기 때문에 교과서에는 없지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자, 그럼 아까 두 가지 질문을 살펴봅시다. 바로 아까 그 스텝 대령입니다. 스텝 대령은 왜 그렇게 무지막지한 로켓 썰매를 탄 걸까요? 그 이유가 적힌 책 일부를 발췌해 읽어보겠습니다. 기니피그 사이언티스트라는 책에 나오는 대목이에요. 시속 1017km의 기록을 세우기 이전에 28번이나 한 스텝의 시험 탑승 동안 비록 4종으로 안전을 보장하도록 벨트를 4개나 하고 충격 완화 장치를 덧대었지만 그는 여전히 물집이 생기고 팔이 부러지고 손목 갈비가 부러졌고 망막 출혈이 생겼으며 가벼운 뇌진탕 증세가 있었고 비정상적인 탈장 그리고 등뼈가 부러지는 등의 이상 증세를 보였다. 얼마만큼의 급속한 속도 저하를 인간 육체가 견딜 수 있는지 정확한 한도를 알아내기 위해 1956년 12월 15일까지 즉 썰매를 타고 시험 주행하기까지 2년 이상이 걸렸다. 그의 연구 덕에 조종사들을 돌풍과 갑작스러운 감속의 충격에서 보호하기 위해
훨씬 향상된 안전장치를 만드는 것이 가능해졌다. 목숨을 내놓고 썰매를 탔다는 느낌이 확 들죠? 덤이라고 하나요? 자동차 충돌 실험에 쓰이는 마네킹 같은 인체 모형이요. 요즘에야 이렇게 인체 모형을 쓰지만 어찌됐건 사람이 직접 느끼는 것을 구현하려면 누군가는 직접 체험을 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걸 스텝 대령이 한 거죠. 뭐 그렇지만 그다지 본받고 싶지는 않겠죠? 그래도 이렇게 도전적인 사람들의 험난한 노력이 현대 과학 문명을 떠받치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두 번째 질문은 우리 몸이 가속도를 어떻게 감지하는가 였습니다. 귀 속에 미세한 털세포가 있어요. 이 털세포가 힘을 받아 기울어지면 세포막이 우리의 마음을 따라 가속하도록 힘을 가해 외부 힘의 크기와 방향을 감지한다고 해요. 회전을 감지하는 반고리관 3개와 평형 위치를 감지하는 전정기관에 이 털세포들이 들어있어서 얘네들이 기울어지면서 세포막이 힘을 가하는 것이죠. 오늘은 물리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기초가 되는 것들을 좀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교과서에서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역학을 공부하는 데 아주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입자 모형을 설명할게요. 물체의 운동을 다루는 뉴턴 역학 혹은 고전 역학은 기본적으로 입자 모형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부피를 가지고 있는 물체라고 해도 이 크기 없는 입자들이 일정 간격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죠. 입자란 질량만 있고 크기가 없는 물체로 정의가 됩니다. 사실 크기가 없는 물체란 이 세상에 없으니까 입자는 추상적인 상상의 존재죠. 수학적으로 말하면 질량이 있는 점이죠. 하지만 현실에서 물체들을 입자로 근사해도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가령 태양 주위를 운동하는 지구는 둘 사이의 거리가 워낙 멀기 때문에 그 거리에 비하면 지구를 점으로 취급해도 지구의 궤도를 예측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비록 크기가 크더라도 모든 부분이 같은 방향, 같은 비율로 움직이는 운동이면 입자, 그러니까 질량이 있는 점으로 근사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 미끄럼틀을 내려오는 돼지는 입자로 취급할 수 있어요. 하지만 바람을 따라 이렇게 굴러다니는 둥근 건초 더미는 입자로 취급해서 운동을 기술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역학을 시작할게요. 먼저 위치와 변이를 복습해 봅시다. 위치란 좌표계의 원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선택된 어떤 기준점에 대한 입자의 위치를 말해요. 1차원 좌표를 그려볼게요. 이 숫자들이 위치를 의미한다면 기호로 S를 쓰고 단위로 미터 이렇게 씁니다. 보통 이렇게 기호를 쓰고 괄호에 단위를 넣어요. 아까 배웠듯이 기호는 기울여 쓰고 단위는 정체로 쓰죠. 여기서 원점은 바로 0이라고 쓰여진 이 점이에요. 숫자들은 여기를 기준점으로 해서 매겨진 것이고 이 숫자들이 바로 위치죠. 변이는 입자의 위치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기호로 어떻게 쓸까요? 위치를 S라고 했으니까 위치의 변화는 나중 위치 SF에서 처음 위치 SI를 뺀 것으로 계산하겠죠. 첨자 F와 I는 각각 나중과 처음을 의미하는 파이널과 이니셜의 약자예요. 그리고 그 변화량인 변이는 이렇게 S 앞에 삼각형을 붙여줘요. 이 삼각형은 그리스 문자 델타고요. 변화량을 의미합니다. 변이는 크기와 방향을 모두 갖는 물리량이에요. 크기만을 가지는 물리량을 스칼라량이라고 하고 크기와 방향을 가지는 물리량을 벡터량이라고 합니다. 변이는 벡터량인 거죠.
크기는 처음 위치와 나중 위치 사이의 직선 거리입니다. 1차원 운동일 때 방향은 이렇게 나중 위치가 처음 위치보다 오른쪽에 있어서 양의 방향이면 플러스, 반대로 나중 위치가 처음 위치보다 왼쪽에 있어서 음의 방향이면 마이너스로 표시할 수 있어요. 이렇게 방향 표시를 위해 그림으로는 벡터량을 화살표로 표기하죠. 그렇다면 2차원, 3차원인 경우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아마 기하 벡터에서도 다룰 거고요. 물리에서는 3학년 물리학 2에서 다루게 될 겁니다. 속력과 속도를 복습해 봅시다. 속력과 속도는 물리에서 아주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어요. 속력은 물체의 빠르기를 나타내고 속도는 빠르기와 방향을 동시에 나타내는 물리량이죠. 이 그림에서 만약 처음 위치에서 나중 위치로 이렇게 이동했다면 이 파란 선은 실제로 이동한 이동 거리를 의미하고 처음 위치에서 나중 위치로 이어지는 이 화살표가 바로 변위예요. 유의할 점은 변위의 크기는 이동거리와 다르다는 거죠. 이 그림에서는 직선거리로 이동거리보다 더 짧습니다. 잘 알고 있듯이 속력은 이 이동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값이고 속도는 이 화살표, 그러니까 변위를 시간으로 나눈 값입니다. 속도의 경우 변위가 크기와 방향을 모두 가진 벡터량이니까 속도 역시 크기와 방향을 가진 벡터량이 되죠. 속도의 방향은 변위의 방향과 일치해요. 즉 운동 방향인 겁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서론이 꽤 긴 수업이 되었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교과서 내용을 살펴볼 거예요. 오늘 배운 개념을 떠올려 볼까요? 단위와 기호의 차이점과 표기 방식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역학의 기본 전제인 입자 모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했고요. 위치와 변위, 속력과 속도를 복습했습니다. 오늘의 과제인 퀴즈예요. 세 문제고요. 오늘 수업을 열심히 들었다면 어렵지 않을 거예요. 교과서 12쪽 오른쪽 여백에 간략히 써서 촬영한 후 마찬가지로 200416 물리학 1 학번 이름을 파일명으로 해서 댓글을 달아주세요. 파일 말고 그림으로 업로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친구들 거는 되도록 참고하지 않고 써보세요. 그리고 결코 잊지 않아야 될 것, 출석 체크 잊지 마시고요. 체크하지 않으면 결과 처리된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문제고요. 그럼 내일 4교시에 만납시다. 감사합니다.